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랑스 대 이로 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반등의 계기는 확실히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아스날전에서는 전방 압박의 호율이 매우 좋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지난 시즌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랑스의 전방 압박과 안정적인 소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무패 행진도 행진이지만 지난 경기 내용이 상당히 반가울 것. 랑스를 상대로도 굳이 라인 내리고 플레이하는 유형의 팀은 아니라 하지만 이 양상이 강호들에게는 상당히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경기 기조라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 올 시즌에도 6위 이상의 팀들을 상대로는 난타전 끝에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 랑스의 순위가 낮다고 하더라도 최근 페이스와 함께 지난 시즌 2위 팀으로 잘 나갔던 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랑스의 기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리 같이 맞불을 노릴 수 있는 강호들에게는 난타전 양상이 일어나면서 좀 약한 기세를 보이는데 랑스의 최근 전방 압박 효율이 좋아지면서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했을 때의 밸런스를 점점 찾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스타드렌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파리 생제르맹을 고생시킨 역사가 깊다. 최근 5경기에서도 3승 1무 1패로 오히려 우세. 올 시즌에는 상당히 공을 소유하는 것을 탈취하는 비중이 리그 톱급을 찍고 있는데 중원 장악력에서 기복이 심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내는 자신들이 몰아치는 경우에는 경기력과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클레르몬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것에서 징조를 느꼈어야 했을까? 뉴캐슬의 압박에 전혀 대응이 안되면서 1-4라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올 시즌 우가르테 에메리가 없으면 꼴찌 팀을 상대로도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면서 공격이 유자로 되어버리는 양상이 너무 잦은 상황이다. 렌을 상대로도 그동안 압박에 고전한 역사가 깊은 만큼 파리 생제르맹의 천하가 저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실 렌이 이기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상당히 중원 장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렌이 파리 생제르맹을 압박으로 봉쇄하고 경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렌이 올 시즌 압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수치가 리그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런 경우에는 렌이 상당히 결과가 좋았던 편이기도 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그와 챔스를 병행하는 등 강행군 때문에 주전들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보였다. 결국 랑스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미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나마 하루를 더 쉰다는 점과 챔스 원정 거리가 맨시티보다는 조금 더 짧았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 다만 맨시티를 커뮤니티 실드에서 잡았을 때의 전략은 체력을 통한 철저한 압박이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3-1로 이기면서 2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물론 로드리가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은 꽤 가슴 아픈 대목이기는 할 것. 로드리가 없자 빌드업이 울브스전에서 상당히 답답했던 모습. 그나마 베르나르두 실바와 스톤스가 지난 경기에서 모두 명단에 포함되는 등 얇은 스쿼드 뎁스가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다. 아직까지는 맨시티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다. 스쿼드 자원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이 제법 체력적인 부담을 서서히 느끼고 있는 징후가 지난 경기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아스날이 맨시티를 고전시킨 경기에서는 압박으로 맨시티의 중원을 묶어버린 경우였는데 체력이 떨어진다면 이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추어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중 경기를 치른 로마를 홈으로 불러들이는데 로마의 피로도를 이용해서 3-5-2로 진땀을 빼게 하면서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양상을 생각해야 할 듯. 다만 칼리아리의 공격 뎁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로마의 리그에서의 기대 실점 억제 능력은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드는 능력은 매우 뛰어난 편. 루카쿠의 피지컬이나 디발라의 창조성을 이용한 이상적인 투톱의 형태가 수치로도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중 경기를 치르고 섬에 있는 칼리아리의 홈으로 이동하는 일정상의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디발라는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하기는 했다. 로마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정상의 변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공격에서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드는 능력이 매우 좋은 편이고 수비 상황에서도 칼리아리의 부족한 앱스가 부담스럽지는 않을 듯. 물론 칼리아리의 3-5-1을 확실하게 돌파하기에 필요한 체력적인 난조 정도는 염두에 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나폴리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편이지만 나폴리의 문제는 골을 넣고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전임 나폴리 감독이었던 스팔레티 감독도 이런 기조를 유지했는데 추가 골을 넣을 확률도 높지만 이런 기조는 수비적인 리스크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전술 때문에 나폴리 경기는 골이 나온 이후에 빠른 타이밍에 추가적인 골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피오렌티나도 이선 자원들의 힘으로 상당히 공격력을 괜찮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올 시즌 리그에서는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편. 당장 아탈란타, 레체, 인테르에게 다실점을 기록하면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휴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노 점9의 퍼포먼스에서 나폴리가 앞선다는 점도 나름대로는 아쉬운 대목. 나폴리의 근소 우위를 기대해보겠다. 양 팀이 모두 득점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피오렌티나의 짧은 휴식 기간과 중원 전력이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 했을 때의 퍼포먼스를 아주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